2011년 이랜드그룹 부회장의 장남이자 보이그룹 이글파이브 출신 윤태준과 결혼하며 모두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배우 최정윤이 작년 말 파경 소식을 알리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결혼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현재 이들 부부는 합의에 의한 원만한 이혼 절차를 밟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최정윤이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가방들을 팔고 몰고 다니던 차를 처분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최정윤은 13일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출연해 자신의 근황을 소개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 소리 들으며 편안하게 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최정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정윤은 1977년생으로 올해 나이 46의 동안배우입니다. 최정윤의 부모님은 병원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등 음식 사업을 하셨고 덕분에 최정윤은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최정윤은 좋고 싫고가 명확한 확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민하다가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두발 자율화로 머리를 기를 수 있다는 말에 혹해 무작정 예고에 진학한 자기 주장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고 진학 후 친구들과의 마찰 등 원만한 학교 생활이 힘들었던 최정윤은 부모님과 1년 반 동안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뜻대로 예고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연기자 지망생이 된 새내기 대학생 최정윤은 1997년 MBC 드라마 아름다운 그녀로 일찌감치 데뷔를 할 수 있었고 이후로도 큰 공백기 없이 각종 드라마와 영화, CF, 예능 등을 섭렵하며 꾸준한 방송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최정윤은 자신이 여배우로 특출나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일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데뷔 초 최정윤은 병원 내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뜬금없이 병원장 딸이라는 소문이 났고 그 여파 때문인지 드라마에서도 고생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부잣집 딸이나 재벌가 딸 역할을 많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으로 덕을 본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몇몇 PD들에게는 금수저여서 건방지고 신인인데도 간절함이 없는 배부른 연기자로 찍혀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당차고 똑부러진 성격인데다 평소 남에게 아부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 간혹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최정윤은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배우 활동을 하면서 아예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정윤은 대체로 성공적인 연기자 생활을 지냈고 데뷔 후 12년 차인 2008년에는 웨딩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며 사업가로서 제2의 도약을 꿈꾸게 됩니다. 이후 연기자로 사업가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최정윤은 지인들과 식사를 하러 한 오리고기집에 방문했고 바로 그곳이 최정윤의 남편 윤태준이 운영하던 고깃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최정윤을 보고 한눈에 반한 윤태준의 적극적인 구애가 이어졌고 이후 두 사람은 2011년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당시 최정윤의 나이 35이었고 윤태준의 나이 31였습니다. 그렇게 최정윤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신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고 상대가 이랜드그룹 부회장의 장남에 4살 연하의 잘생긴 훈남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최정윤이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 결혼하게 된 행복한 신부로 재벌가 며느리로 모두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행운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포장되었습니다. 당시 최정윤은 재벌가 시댁에서도 연예인 며느리와의 결혼을 전혀 반대하지 않으셨다며 나이가 4살 연상인 것을 살짝 우려하셨을 뿐 다른 거리낌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두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재벌가로 시집간 최정윤에게는 청담동 며느리 수식어가 붙게 되었고 이 부부의 신혼집 역시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최정윤은 결혼 후 3년 만인 2015년 현장 토크쇼 택시를 통해 드디어 서초동에 위치한 자신의 신혼집을 공개했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최정윤의 신혼집이 너무 화려해서 길을 헤맬 정도다. 재벌가 며느리 신혼집이라 인테리어도 5성급 호텔 수준이다. 역시 부잣집은 달라서 이들의 화장실이 남들 자취방 수준이다. 거실 소파만 2,300만원대의 스위스 브랜드 제품이다 등등 별별 호들갑을 다 떨며 청담동 며느리 최정윤의 신혼집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결혼 후 최정윤도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으로 달라진 일상을 공개하며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내 편이 있고 울타리가 생겼다는 게 심적으로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수다 떠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냥 자꾸 집에 가고 싶어요. 남편이랑 맛있는 것도 해먹고 TV도 함께 보고 때로는 혼자서 책도 읽고 그냥 요즘 집에서는 뭘 해도 다 편안하고 행복해요. 물론 이런 편안함과 행복이 지속되려면 부부간에도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 마음 변치 않고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며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최정윤이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던 어느 날, 최정윤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편 집안이 재벌가인 것은 맞지만 남편은 그룹의 후계자도 아니고 아예 그쪽 그룹 계열사 회사에도 다니지 않는다며 그냥 남편은 별도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평범한 사업가일 뿐 대중이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의 현실은 다르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재벌가 며느리로서 가족 DC 같은 것도 없다며 남편 집안의 계열사 마트나 외식업체, 백화점 등에 가도 따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고 밝혔고 결혼해서 처음 살게 된 럭셔리 아파트에 대해서도 자신이 배우이기 때문에 옷이나 소품 등 여러가지 살림이 많아 남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구한 전세 아파트라며 나이에 비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 빚을 내어 장만한 집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상상하던 그런 재벌가 며느리의 삶도 아니었고 오히려 남편 집안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렇게 재벌가 며느리 혜택은 없었지만 최정윤은 1년에 10번씩 제사에 참석하며 바쁜 며느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정윤은 남편의 외가 쪽은 기독교라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친가 쪽은 제사를 철저히 지내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1년에 10번은 제사를 드리느라 가족끼리 자주 모이게 되는데 매 제사 때마다 며느리 한 명당 20인분 정도의 요리를 해가야 해요. 저는 손이 동서만 4명이에요. 그래서 제사 때마다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 역시 잡채, 불고기, 동파육 등 늘 요리를 해야 하죠. 라며 한 달에 한 번꼴로 시댁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최정윤은 자신의 결혼 생활이 대중이 상상하는 그런 재벌가 며느리의 삶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최정윤 부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2017년 윤태준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윤태준은 최정윤과 결혼한 지 4년차가 되던 2014년 한 코스닥 상장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수차례에 걸쳐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 되파는 형식으로 40억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2017년 4월 전격 구속된 것입니다. 결혼 후 6년 만에 일어난 날벼락이었습니다. 윤태준은 6개월 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최정윤에게는 2016년 결혼 5년 만에 얻은 딸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구속되면서 최정윤은 이제 갓도를 넘긴 딸아이를 의도치 않게 독박 육아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최정윤은 아빠가 구속된 상황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딸아, 엄마 품에서 코, 예쁜 꿈 꾸며 자거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등의 해시태그를 달며 아이를 안고 찍은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서 최정윤은 웃고 있었지만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남편의 일로 불똥은 최정윤에게도 튀었습니다. 당시 누리꾼들은 최정윤을 향해 청담동 며느리라고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정말 실망이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돈 버는 개미들을 상대로 사기는 치지 말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최정윤을 함께 나무랐습니다. 어쩌면 최정윤 역시 남편 잘 못 만나 사기꾼 소리 들어가며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하루 24시간 혼자서 돌보느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했지든 안타까운 피해자일 수 있었지만 청담동 며느리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 고충도 많았습니다. 남편 일로 한동안 방송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최정윤은 2020년 한 잡지 화보 촬영을 시작으로 딸과 함께 출연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을 공개하며 그동안 대중이 가지고 있었던 청담동 며느리 이미지는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캐릭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은 오히려 그런 캐릭터 속에 갇힌 피해자라며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과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숨어 지낼 수만은 없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이제 곧 딸과 함께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데 방송을 통해 저의 일상을 가식 없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청담동 며느리로 불리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실제로 저의 삶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저도 남들과 똑같이 생활 전선에서 육아도 하고 살림도 하는 평범한 주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청담동에서 아예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저 스스로 늘 열심히 살아왔고 어른들의 도움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설명을 해도 뒤에 재벌가라는 후광이 있어서인지 사람들은 제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제 나름대로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며 재벌가 며느리 수식어는 껍데기일 뿐 실제 자신은 다른 평범한 주부들처럼 똑같이 육아로 고생도 하고 돈 걱정도 해야 하는 일반 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최정유는 바쁜 아빠 때문에 독박 육아를 하며 피곤에 찌든 자신의 일상을 방송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방송에서 최정유는 저는 말 그대로 독박 육아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일어날 시간에 아빠는 출근하고 없고 자는 시간에 아빠가 들어오고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바쁜 아빠 때문에 딸에게 뭔가 부족함이 없을까 늘 걱정을 해요. 하지만 남편한테 독박 육아가 힘들다고 말도 못 꺼내요. 그렇게 말을 하면 남편은 너만 애 키우냐 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힘들다고 말을 하는 순간 상황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저 혼자서 꾹꾹 참으며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언젠가는 폭발할 거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라며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육아로 피곤에 찌든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통해 재벌가 며느리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혼 생활을 공개한 최정유는 이후 파경 소식을 알렸고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최정유는 아이를 키우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일상을 공개하는 등 오래전부터 이미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판단의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정유는 13일 방송된 같이 삽시다에 출연해 경제적 가장으로 이제는 생활전선에 직접 뛰어들어야 하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고 집을 보러 다니면서 보니까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연히 배우 활동을 못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를 직업으로 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를 키우면서도 충분히 잠깐씩 짬을 내어 할 수 있는 일 같아 보였거든요. 사실 저도 아이가 없을 때는 배우 일이 없어도 그렇게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딸린 식구가 생기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라며 혼자서 생계를 책임질 생각으로 여러 고민을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최정유는 사실 지금 기사가 떠서 그렇지 저희는 별거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은 것은 아니에요. 저의 우선순위는 늘 아이에게 있어요. 어찌되었건 부부가 만나서 아이를 세상에 내놨으면 당연히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아이를 위해 어떤 길이 더 나은 방향인지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이를 우리 부부 모두가 책임을 지자는 입장이에요. 사실 아이가 지금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아빠가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못 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솔직하게 아빠가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이가 아빠는 언제 돌아와? 왜 아빠는 가족이랑 안 살아? 등의 질문을 하며 여전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만약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당장 이혼했겠죠. 라며 아이 때문에 그 어떤 결정도 쉽게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최정유는 몇 달 전에도 한 방송을 통해 생활고로 차를 팔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팔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고 근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가방을 중고로 팔았는데 구매자분도 제가 누군지 대충 알아차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실증이 나서 가방을 판다고 생각하셨겠지. 생활고 때문에 가방을 파는 것이라고는 그분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던 돈 되는 물건들은 다 팔고 차까지 팔았어요. 일단 조금이라도 돈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당시 저는 부끄럽거나 민망한 감정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그나마 이렇게 팔 물건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했죠. 그렇게 있던 차를 팔고 지금은 부모님의 차를 얻어 타고 있어요. 이렇게 생활이 어렵다 보니 일에 대한 조급증도 생겼죠.
사실 저에게 연기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좋아서 했던 일이었는데 그게 생계수단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연기를 오롯이 즐기지도 못하겠고 정말 슬퍼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돈이 저에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어떤 역할이 들어오건 정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리고 일단 딸을 케어해야 하니 고민 끝에 알바도 도전을 했어요. 그렇게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도 직접 올렸는데 나이 제한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카페나 레스토랑 서빙도 알아봤는데 시간이 안 맞았죠. 이제 제 나이도 45을 넘기고 인생의 중반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제한적이에요. 드라마도 점점 없어지고 나라는 사람도 점점 잊혀지면서 현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라며 엄마로서 집의 가장으로서 느끼는 삶의 무게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건 최선의 선택이기를 바라고 늘 화이팅하며 강한 엄마로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길 응원합니다.